정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날에 탄지로 세대가 헬게되어 귀할 때와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8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 세대가 귀할 때 주들을 모두 살해하고 타마를 만나 무장의 저주를 푸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시기인데 소라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시대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헐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후자는 신하연의 혈기들이 귀할 때 주들을 모두 몰살시켜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기뻐하며 이제 자신을 방해할 녀석들은 없다고 의양양해 있는 상태였죠. 후자는 탄주를 떠올리며 역시 그 녀석은 왠지 모르게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단 말이야. 신하연들을 어서 무한성으로 초대해라 라고 나키메에게 명령을 했고, 나키메는 그들을 소환하려고 했지만 어째선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후자는 그래? 네 능력이 퇴화라도 된 것이냐?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라며 나키메를 꾸중했고, 나키메는 그럴 리가 없다며 쭈글쭈글해졌죠. 한편 귀할 때 장주 우베야시키에게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혈기들이 날뛴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남아있는 귀할 때 검사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유능한 귀할 때 주들을 모두 잃은 상황이라 그는 그저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우베야키 장주의 저택에 누군가가 찾아왔고 그는 엄청나게 당황했죠. 한편 귀할 때 주들이 전부 죽었다는 소식에 신난 교코는 이제 마음 놓고 인간들을 죽여 작품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냐며 한 마을에 가서 인간들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혈기가 나탔다는 소식에 경찰이고 귀할 때 검사들이고 교코를 막으려 해봤지만 교코의 혈기술 앞에서는 그들은 그저 어린아이 수준이었죠. 교코는 크아 웃으면서 나를 즐겁게 해줄 녀석들은 없는 거냐며 잔인하게 그들을 죽였고 이들을 어떤 작품으로 승화시킬까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검사가 교코에게 저벅저벅 걸어왔고 교코는 그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죠. 어이 제니츠, 너희들의 소식은 잘 들었다. 무자님께서 너희들에게 상을 주려고 찾으시던데? 라고 했습니다. 제니츠는 묵묵히 교코에게 걸어왔고 교코는 뭔가 달라진 제니츠의 분위기를 읽고 정색을 하면서 그런데 그건 그렇고 네 녀석 왜 귀할 때 원복을 입고 있는 거지? 라고 했죠. 제니츠는 그에 난 이제 더 이상 무장의 부하로 유용당하지 않아. 네 녀석들 전부 베어 할아버지의 염원을 이룰 거다. 라고 했습니다. 교코는 뭐 우리를 배신이라도 하는 거냐? 가소로운 녀석. 기껏해야 이 녀석은 하연 나는 상인의 혈기라는 것을 잊었느냐? 라고 했죠. 제이치는 그의 번개 엽을 시연했고 교코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교코는 항아리에 숨어있다가 다른 항아리로 옮겨가며 제이치의 검수를 피했고 이 녀석 일어서졌구나. 속도에 자신 있는 나에게 너의 공격은 닿지 않는다 라고 했죠. 제이치는 그의 속도에 자신 있다고? 그럼 어디 한번 계속 피해봐 라고 하며 다시 번개 엽을 시연했고 교코는 근처에 여러 개의 항아리를 놓고 비신하며 제이치를 조롱했습니다. 사실상 교코의 항아리 이동술은 빠른 스피드라기보다 자신의 다른 항아리로 순간이동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물리적인 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이치의 검술이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이치는 점점 엄청난 속도로 교코를 추격했고 교코는 제이치를 피해 다음 항아리로 순간이동을 했는데 어째선지 자신의 앞에 제이치가 이미 도착해 그대로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교코는 엄청난 고통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며 항아리들을 봤는데 이미 다른 항아리들은 파괴된 상태였죠. 제이치는 엄청난 속도로 미리 항아리들을 전부 다 베어버린 뒤 하나의 항아리만 남아있었기에 거기로 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교코는 이 정도의 스피드는 듣도 못했다며 항아리에서 벗어나 본체로 변신을 해 제이치에게 여러가지 혈기술을 날렸죠. 그의 제이치는 이렇게 그 혈기술을 전부 피해버렸고 혈기술 흉내를 시전한 뒤 병렬일섬으로 교코를 공격하자 교코는 황급히 수옥발을 꺼내 제니치를 가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코의 수옥발은 제니치의 흉내에 전부 다 타버렸고 번쩍거림과 함께 제니치의 칼날이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죠. 교코의 사망 소식이 들리자 무자는 제니치가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키메에게 당장 제니치와 신하연의 혈기들을 무한성으로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나키메는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혈기술을 집중했고 무자는 답답하다며 나키메에게 자신의 피를 좀 더 주입해 힘을 강화시켜줬죠. 그러자 나키메는 신하연들과 연결이 된 것 같다고 그들을 이 무한성으로 부르는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무자는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이 들려오지 않는 거냐고 의아해했고 일단 그들을 내 앞에 데려오라고 했죠.
상현사 한탱구는 근처에서 케냐의 기기가 느꼈기에 그곳으로 갔는데 케냐는 한탱구를 보자마자 피해 오비를 시연해 온몸을 갈갈이 베어버렸습니다. 한탱구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고 케냐는 오늘 무장과 너희들을 전부 끝장내주겠어 라고 하며 그대로 한탱구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죠. 한편 아카자는 제이치가 무장을 배신했던 것에 오히려 흥미로워하며 마침 귀할대 슈들을 전부 신하연들에게 뺏겨 심심했는데 그 녀석이나 한번 좁혀줘야겠다며 제이치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엄청난 기위와 함께 묵직한 충격이 아카야를 덮쳤고 아카야는 그 힘에 쭉 밀려나갔죠. 아카야는 정신을 차리며 자신을 덮친 이를 발로 차내 놓았는데 그는 다름 아닌 이노스케였고 아카야는 무슨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노스케는 이 녀석과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싶었다며 몸을 풀었고 아카야는 뭐야 네 녀석도 무장일을 배신한 거냐? 라며 흥미로워했죠. 이노스케는 무장이든 뭐든 나는 네 녀석만 꺾으면 된다고 호기롭게 말했고 아카야는 나를 꺾을 만한 실력은 많이 쌓았느냐며 나 역시 이왕 싸울 거면 제이치 녀석보단 이 녀석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야는 이노스케를 향해 그대로 뛰어들었고 이노스케 역시 짐승의 호흡으로 아카자와 맞부딪혔죠. 한편 만생을학교 교회에서 여성 신도들을 잡아먹고 있던 도우마 항상 똑같은 일상에서 여자들만 잡아먹고 있다 보니 따분했고 예전 나비어택에 쳐들어가 신명나게 싸웠던 그때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는 중 갑자기 무한성으로 소환되게 된 도우마는 어쩐 일로 이렇게 갑자기 부른 거지? 라며 의아했는데 제이치라는 녀석이 무장을 배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도우마 내심 카나와가 배신을 했다면 더 재밌었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죠. 그런데 그때 도우마의 앞에 카나오가 사뿐히 내려왔고 오랜만이네요 라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우마는 카나오의 등장에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이거 참 기막힌 우연이라고 기뻐했죠. 카나오는 왜 보고 싶었냐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고 도우마는 사실 그동안 한참 참아왔던 건데 아무래도 널 잡아먹어봐야겠다며 카나오 옆에 순식간에 다가가 철부채를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도우마의 팔이 칼에 베어 공중으로 날아갔고 카나오는 기막힌 우연이네요. 저도 당신을 죽이고 싶어서 왔는데 라고 했죠. 한편 코쿠시보는 제이치가 무장을 배신했다는 소식에 무한성으로 와 그 녀석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구나. 번개 효과의 속도 싸움은 언제나 즐겁지 라고 하며 기대했고 나키메에게 자신을 곧장 제이치가 있는 곳 근처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나키메는 그에 알겠다며 비파 연주를 했고 코쿠시보를 제이치 근처로 보내주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앉아있던 나키메를 누군가가 발로 걷어차 날려버렸고 나키메는 우당탕탕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나키메는 열이 받아 감히 어떤 녀석이 나를 공격한 거지? 라며 그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네이코가 있었고 사마요가 당신을 최우선적으로 처치하라고 했었거든 이라며 그녀에게 다시 뛰어갔죠. 나키메는 화들짝 놀라 비팔 연주에 음파 공격을 날렸고 네이코의 몸을 뒷면했습니다. 나키메는 부자님의 피를 더 받게 되어서 내 전투력도 꽤나 향상이 되었구나 라고 했고 지금의 내 힘은 상현사 정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단다 꼬맹아 라고 했죠. 네이코는 그거야 해보면 알겠지 않겠냐며 다시 뛰어들었고 나키메는 계속해서 음파 공격으로 네이코를 압박했습니다. 네이코는 생각보다 강력하게 날아오는 음파에 혈기술 폭혈을 시연해 맞받아쳤고 음파와 폭혈이 부딪히자 주변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죠. 네이코는 원거리 싸움에서는 나키메를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근접하려고 했는데 나키메는 자신에게 붙을 틈을 주지 않았고 네이코가 가까이 왔다 싶으면 방 구조를 바꿔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나키메는 무한성하에서는 자신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에 점차 여유를 부렸는데 순간 네이코의 폭혈의 위력이 점점 강해져 자신의 음파를 전부 태워버렸고 네이코가 뛰어오자 방 구조를 바꾸려 연주를 했는데 이미 네이코는 나키메의 바로 옆가에 와 있었고 방 구조를 바꿔도 나키메와 함께 움직이게 되었죠. 네이코는 드디어 잡았다 라고 하며 곧바로 나키메 현상을 주먹으로 후려갈겼고 압도적인 힘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키메는 하나밖에 없는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맞았고 내가 졌으니 그만하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 그러자 나키메의 온몸이 갑자기 붕괴되기 시작했고 나키메는 무자님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며 소리쳤죠. 무자는 나키메와 네이코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다가 감히 배신자의 목숨을 구걸하느냐고 열이받아 자신의 저주를 활동해 나키메를 죽여버린 거였습니다. 그러자 무한성이 붕괴되며 그 안에 있던 모두가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한편 코쿠시와 마주치게 된 제이치는 코쿠시보가 스승인 지호를 죽였다는 것이 기억이 났기에 보자마자 엄청난 분노를 하며 곧바로 번개협을 시연해 덤벼들었죠.
코쿠시보는 제니치의 병력의 썸을 다레오브로 막으며 이제 이 정도의 속도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된 건가? 많이 늘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제니치는 병력의 썸만으로는 코쿠시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곧바로 혈기에서 흑내까지 시연해 코쿠시보의 체력을 깎아놓겠다고 생각했죠. 그로 제니치는 흑내를 덮은 병력의 썸으로 코쿠시보를 공격했는데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색을 통해 그 흑내의 위험성을 느꼈고 곧바로 다레오브의 검술로 제니치의 공격을 날려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런 기술 따위 닿지 않으면 그만, 네가 나처럼 수백 년간 그 검술을 갈고 닦는다면 나를 이길지도 모르지만 검술의 숙련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나를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못 이긴다 라고 하며 제이치를 베어버렸죠. 제이치는 코쿠시보의 기묘한 다레오브 궤도를 피할 수가 없어 온몸이 베었고 이게 이자의 진짜 실력? 너무 강하다 라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이치는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며 자신이 쏟아낼 수 있는 모든 힘을 짜내 초고속으로 이동해 병력의 썸으로 코쿠시보를 몰아쳤고 코쿠시보는 즐겁다는 듯이 그 공격들을 전부 받아친 후 제이치를 베어버렸죠. 그렇게 바닥에 쓰러진 제이치, 코쿠시보는 오랜만에 나를 즐겁게 해줘서 고맙다, 이제 그만 죽어라 라고 하며 마무리를 지으려고 칼을 휘둘렀죠. 그런데 그 순간 헤우 검술이 코쿠시보 칼을 쳐냈고 코쿠시보는 탄지로 너도 배신자가 되었던 거냐? 그런데 너 내가 알던 탄지로가 맞나?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의 눈에 비친 탄지로는 마치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요리이치의 느낌이 가득했고 예전에 봤을 때와는 전혀 딴판인 상태였죠. 탄지로는 내게 이 검술을 알려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는 무장을 주기 위해 당신을 여기서 쓰러뜨려야겠어 라고 하면서 헤어업을 시연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8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길었던 시나리오가 이제 정말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6명이나 되는 캐릭터들을 각자 분량을 주다 보니 9부까지 가는 장편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동안 가상 시나리오에서 서사 비중을 몇몇의 캐릭터에게만 넣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9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